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뉴스는 바로 미국 정상과 우크라이나 정상의 정상회담이었죠. 보셨죠? 저도 봤는데 지금 국제뉴스가 어느 나라든지 이 뉴스를 정말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전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제목을 달 때 재앙이 된 회담, 우크라이나에게 체르노빌 같았던 회담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네. 네. 예상치 못한 설전이 벌어져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끝났다라는 평가가 아주 다수던데 네. 어땠는지 좀 풀어주시죠. 네. 기자들 앞에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환담을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점심 식사, 그다음 광물협정 서명식,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이게 그날의 일정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일정이 다 취소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백악관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나갔죠. 모든 네. 일정이 취소되고 첫 번째도 제대로 끝나지 못했고요. 근데 그날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입장하는 걸 보면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웃으면서 맞으면서 어깨도 툭툭 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분위기가 험악하진 않았고 그 오벌 오피스라고 불리는 집무실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와줘서 고맙다, 영광이다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광물협정 서명이 가까워졌다. 미국에는 기름도 많고 가스도 많지만 첨단 기술과 무기를 만드는데 이 히토류가 꼭 필요한데 이런 광물이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풍부하다. 그래서 여기 서명하고 나면 미국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 미국이 투자하게 됐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진짜 좋은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광물협정하러 간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이 이날의 일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서 얘기하고 서명하고 그다음 공동 기자회견에서 끝내고 이게 그날의 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네. 젤렌스키는 원하던 게 있었거든요. 전쟁을 멈추게 해주세요잖아요. 네, 이 협정 안에 안보의 보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담아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진행하려는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협정 서명에 가까워졌다. 벌써 자기는 이제 의견을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안한 광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보답을 해야지. 이러면서 처음에 미국이 제시한 안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가스, 석유, 이 천연자원 항만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이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져가냐. 기금이 그 돈이 5천억 달러가 될 때까지. 이게 719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요?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 5천억 달러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잠재 매장량을 전부 다 합친 것의 절반, 이 50%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나온 돈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말할 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 지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정부가 이거는 이제 기존의 군사 재정 시설 이걸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돈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지켜줄게 이 미래에 대한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건지 이게 참 불분명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할당했던 여지껏 줬던 지원금 다 합치면 1,190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하는 돈이 준 돈의 4배가 넘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천연 자원으로 얻은 수익은 11억 달러예요. 그래서 CNN이 전쟁 피해국으로부터 방위비 지원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상한 제안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운 돈은 사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챙겨보면 1,200억 달러 정도 일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4배가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근데 트럼프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중간에 멍청한 바이든이 3,600억인가 지원했지 않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 왜 고마워하지 않냐. 그거에 맞아요. 대한 대가로 내가 니네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500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모든 기록을 합쳐서 이걸 보면은 1,190억을 지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꼭 이런 거짓말들을 좀 많이 해요. 네, 너무 쉽게 그냥 잠재적인 영향력을 계산한 건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지원한 돈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유럽이 1,300억 정도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보다 더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그거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하면 틀려요. 유럽은 얼마 돈 안 줬잖아. 우리가 많이 줬잖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뭐 사실상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제 NIT가 지금까지의 보상으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조건으로 내건 것인지 여기에서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처음에 이 안을 받아들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고 여기에 서명하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광물로 얻은 수익이 11억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할 때 450년이 걸려요. 이 5천억을 채우려면. 예. 그 돈을 그냥 450년 동안 줘야 된다는. 물론 미국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면 수익이 더 더 빠른 시간에 그럴 수는 있겠다고 해도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 우크라이나의 이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맨날 하는 말이 미국이 거기 개발하러 들어가잖아? 그럼 미국 군인도 있고 미국 시민도 있고 노동자도 있잖아? 그럼 러시아가 못 건드려. 그냥 너네는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거야. 이게 안전 보장이나 다름없어. 이게 트럼프의 논리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이렇게 가판대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보호비 같은 거 받는다고 깡패들이 와서 야 나한테 돈 좀 내가 지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네. 그런 느낌이에요. 날강도.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게 식민지 협정이냐 미국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했던 행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강한 반발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의 경제 계획을 돕는 데 관여했던 지난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 사이먼 존스 이 MIT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가 착취적인 협약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오해가 있었다. 우리가 이 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기금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인데 요거를 재건하고 개발에 쓰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가 다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천연 자원에서 벌어들이는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기금으로 내고 그 투자 기금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재건 사업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냥 돈을 어디다 거쳐서 가져가는 것뿐이지 네.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 백악관으로 젤렌스키 초대했을 땐 협약이 초안에서 좀 달라졌어요? 지속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안보 보장을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 문구가 추가됐는데 이 문구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지지는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가 원한 건 구체적인 보장, 몇 년 그렇죠. 동안 뭐 예. 무기를 얼만큼 준다든지 뭐 몇 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원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전히 트럼프는 아까처럼 우리가 들어가면 안전하다니까 러시아가 총 못 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이 협약에 서명하도록 압박하려고 혼자 초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예. 같아요. 처음부터 젤렌스키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까지 불렀는데 서명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원래 푸틴이랑 먼저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상의하자고 하고 원래는 우크라이나 안 껴주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그리고 그전에도 통화를 푸틴하고는 계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날 이제 기자회견 일정까지 다 짜놓고 백악관에 초대를 했고 젤렌스키는 어떻든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문제를 매듭지어로 온 거라서 이제 이날 일정에 대한 둘의 이해가 달랐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아니 젤렌스키는 지금 당장 전쟁을 뭐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광물 그냥 포기하고 국민을 살리는 게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젤렌스키가 그걸 사실은 포기할 생각으로 가긴 간 거예요. 네. 우리 광물 많다. 이걸로 우리 같이 협상 좀 해보자고 맞아요. 갔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확 꺾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광물을 줄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예. 안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줄 때만 준다는 그쵸. 거였죠. 근데 대가 없는 그렇죠. 쪽엔 없죠. 그리고 여지껏도 많이 속아봤으니까 예.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가는 그냥 광물도 날리고 안전도 보장 못 받고 이렇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네.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입장할 때는 화기애애했으나 입장할 때는 화기애애했으나 이제 트럼프가 이 협정으로 미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젤렌스키가 나는 여기 안보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 푸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테러리스트고 살인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협상에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푸틴이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배상은 전쟁을 시작한 쪽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거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거 외교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푸틴은 과거 우리와 했던 협약을 수십 차례 25번 어겼다. 푸틴은 우리 국민을 죽였고 포로 교환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외교는 도대체 어떤 외교냐. 푸틴을 막으려면 외교가 아니라 힘이 필요하고 미국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 지원하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벤스가 젤렌스키 대통령님, 제가 존경을 담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백악관 직무실에 와서 그것도 미국 언론 앞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당장 인력도 부족해서 징집병 최전선에 강제로 보내고 있잖아요. 당신은 이 갈등을 끝내려고 노력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 와서 당신의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미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목소리를 높였죠.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정말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 지금 나는 우리나라 그 국민을 살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예의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이런 약소국의 비애인데 이런 네. 그냥 진짜 돈 많고 힘센 애들이 약한 애 한 명 괴롭히는 것 같은 네,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벤스도 그랬지만 기자들 질문도 가관이었는데 어떤 뭐 트럼프한테는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평화를 만든 피스메이커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역사적인 인물 중에 어떤 인물과 비교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얻었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젤렌스키한테 나왔던 질문은 왜 정장을 안 입으세요? 저는 이거 진짜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그건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잖아요. 예, 트럼프가 지명한 기자였고 이 사람이 그 원아메리카라는 구구 예. 이제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네, 뭐라고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수많은 미국인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 이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입겠습니다. 아마 당신하고 비슷한 이런 정장으로 입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젤렌스키는 평소에도 약간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녔었잖아요. 맞아요. 전쟁 중인 군인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항상 그걸 입고 나왔는데 트럼프 보좌진이 사실 사전에 정장 입고 와라 이렇게 뭐 군복 스타일 옷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네. 전했대요. 네. 그래서 그날 입은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복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썼어요. 아래 위로 다 까만색이었고 그 우크라이나의 문장이 새겨진 까만색 티셔츠였거든요. 군화 신었죠. 까만색이었으니까 뭐 네. 그렇게 워커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름 제가 볼 때는 신경을 쓴 것 같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약소국이 이렇게 약속의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 앞에서는 어떤 나라 정상들도 되게 고분고분해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젤렌스키와 협약을 맺어서 종전시켰다는 명분도 얻고 또 우크라이나 지킨다는 명목하에 광물 자원 이익도 보려고 했는데 순순히 사인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열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벤스 얘기를 했는데 이 벤스 부통령이 정말 되게 옆에 있는 말리는 사람이 더 미운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냐? 이런 질문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네. 그때는 젤렌스키가 나 많이 했다. 지금도 미국 정부와 미국 시민에게 고맙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준 무기 아니었으면 이 전쟁 2주 만에 끝났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총알을 멈추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협약에 서명만 하면. 진짜 호도한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전 물론 이 전쟁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런데 왜 합의안에 서명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제가 당신한테 이 합의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확실한 안전 보장이 있을 때 합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신은 쥐고 있는 패가 없어요. 미국이 없으면 당신은 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저는 지금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당신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을 두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에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우린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혼자 싸워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서명을 하면 훨씬 유리해지겠지만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솔직히 그건 나이스한 태도가 아닙니다.
태도, 저 이 태도 얘기하면은 갑자기 화가 확 나요.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예의와 태도를 얘기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참 회담 후 양쪽의 반응은 어땠어요? 트럼프는 이제 그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 쓰기를 나는 이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썼다고요? 트럼프요. 트럼프가요? 네. 여기서 지금 주어가 헷갈릴 일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그는 젤렌스키는 소중한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계속 싸우자고만 하는데 나는 죽음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언제 싸우자고 했어? 이 안보에 대한 확진만 좀 달라고 했지. 네, 젤렌스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침략 이후 3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아남는데 미국은 큰 도움을 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 군대의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회자가 트럼프한테 사과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잘했다. 젤렌스키한테 할 말 했다. 여지껏 이제 방위 보내는 거 약간 뭐 불만이 있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러시아 독재자 편을 들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유럽의 반응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폰델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침략자는 러시아고 우크라이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그 도미니크 드베뱅 전 총리 프랑스 총리는 네. 우리는 이제 러시아, 중국, 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자유주의가 자기들의 가치라고 했는데 비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고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의 그 기독민주당 이번에 당선된 네. 이 메르츠 대표도 네. 침략자와 피해자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고요. 제 친구들의 SNS, 유럽 친구들의 SNS에 우크라이나와 함께하겠다 이런 피드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유럽 사람들은 더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더 공감하죠. 네, 더 많이 공감하고 네. 우리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무 뭔가 약자를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 젤렌스키는 트럼프하고의 회담이 생각보다 일찍 끝난 후에 바로 런던으로 갔어요. 그래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반응이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당별로 이전에 전주에 그 키어 스타머가 트럼프를 만날 때 찰스의 왕실 초대장을 들고 갔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영국에선 지금 초대하지 마라. 초대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방에 그 처칠의 흉상이 있잖아요. 처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거다. 그리고 뭐 모욕적이었다. 그냥 자기 나라에게 한 게 아니더라도 모욕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유럽 리더 긴급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종전 압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군사 유럽이 어떻게 배치할까, 그리고 유럽 군대 자체 군대를 설립하자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제일 얄미운 건 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 여긴 약간 북한하고 뭔가 반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건 자제력의 기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뭐 화가 난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푸틴이 웃고 있겠구나. 이게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 푸틴은 지금 트럼프가 너무 고마울 거예요. 왜냐하면 푸틴이 평생을 들여서 하고 싶었던 일을 트럼프가 해결해 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푸틴도 저 우크라이나 갖고 있는 광물 우리도 많아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흔들고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러니까 미국이 중재안에 따르면 현재 점령지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네. 이 단기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은 푸틴은 유럽하고 미국 사이를 분열을 내는 게 푸틴이 계속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째 해왔던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소 열강 체제에서 이렇게 미국이 점점 유럽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의 숨통을 조여오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물밑으로는 미국의 유럽에 있는 민족주의 정당 그러니까 EU를 탈퇴하기를 주장하는 정당들한테 자금 지원도 해오고 있었다는 그런 조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공작을 펼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균열이 안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해주면서 유럽과 미국이 지금 서로 등지게 됐잖아요. 이런 세상이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유럽과 등을 지는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트럼프가 진짜 러시아 좋으라고 그러는 건 아닐 거고 중국 때문이겠죠, 뭐.
맞아요. 작년에 유세할 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멍청한 사람들이, 이건 바이든 행정부겠죠? 네. 멍청한 사람들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렇게가 한 무리로 가까워지게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하는 상황을 만든 거는 정말 멍청한 일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분리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소였지만 지금은 G2,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랑 중국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을 하고 나서 국제 제재를 당했지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 그 배경에는 중국. 왜냐하면 중국은 어차피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과 교역을 물자 교류, 뭐 자원 교류 이런 걸 늘리면서 더더욱 가까워졌고 그래서 아무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치만 이제 트럼프는 알고 있죠. 왜냐? 역사적으로 국경을 맞댄 나라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이 1대1로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러시아 국경에 있는 동유럽하고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 이걸 싫어해 왔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할 때 러시아 쪽에서 이거 우리가 전쟁 빨리 끝낼 테니까 우리가 그 원하는 거 해주면 우리 중국하고 군사 협력, 기술 협력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안 할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반응은 어때요? 중국이 재밌어요. 지난달에 그 뮌헨 안보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했는데 중국이 주어가 중국이라는 것도 놀랍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중국이 공정무역 해야 된다고 엄청 그러니까요. 얘기하거든요. 자유무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멀어지는 건 중국도 원하는 바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잘 됐군 이러고 있겠죠. 네. 아,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자꾸 이제 주어가 자꾸 헷갈리는 듯한 그러니까요. 진짜 혼돈의 그런 상황이 시대예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젤렌스키 인터뷰를 보면서 네. 딱 든 생각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우크라이나가 소련 붕괴 직후에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이걸 보장받는 대신에 핵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우리한테 핵만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침공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 10월에 그 젤렌스키도 만약에 우리 나토에 가입 못 시켜주면 그러면 안보 보장해야 되니까 핵무기 좀 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요구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김정은은 약소국을 대하는 트럼프의 태도.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핵밖에 없다. 오히려 핵에 더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우크라이나 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패가 핵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좀 살펴보다가 댓글들 좀 보다가 트럼프 주장대로면 예전에 핵 폐기 협정에 서명한 건 젤렌스키 본인이 아니니까 다시 핵 개발하겠다고 해라. 뭐 이런 수도 댓글들도 있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물론 그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약소국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재발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이고. 그리고, 네. 그리고 자꾸 우리 중국의 재발견 이런 얘기 하니까요. 재발견. 그리고 일본은 이 와중에 또 정치는 미국하고 가까워지지만 중국하고는 또 경제 교류를 늘리고 있거든요. 관세를 미국에서 때렸으니까. 요즘엔 약간 신사적이고 좀 정상적이어 보이는 게 또 중국이에요. 또 경제 교류를 늘리고 있거든요. 관세를 미국에서 때렸으니까. 요즘엔 약간 신사적이고 좀 정상적이어 보이는 게 또 중국이에요. 오히려.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와중에 지금 모든 나라가 발빠르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급하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다 이런 마음이 바쁩니다. 자, 하수정 북유럽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